부동산 입장에서는 또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호가는 올리긴 하는데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고 4억 올렸다고 해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매매하는 사이트에서는 1,700개씩 매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거래가 안 돼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30년 동안 쿨거래했던 부동산 시원하게 권리금 없이 내놓습니다라고 한다는데, 아니 집주인들은 일주일 사이에 호가를 몇억 원씩 올리기도 한대요. 이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래가 좀 된다고 하고 상승도 좀 된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늘 오시는 식구들은 아유 저 급매물 내놓은 지 반년 됐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라고 해요. 도대체 뭐가 진실일까요? 부동산 연구소 김임란 소장에게 시원하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소장님. 네. 아니 이름은 하나인데 네. 별명은 서너 개도 아니고 아니 이 부동산 시장이요. 네. 일단 뭐가 진실인지 네. 두 개의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네. 집값이 다시 소폭 반등한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네. 주간 동향 부동산원의 통계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네. 한국 부동산원 5월 29일 기준인데요.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은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5였는데 이번이 0.04, 0.01%포인트 회복을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0.03에서 0.04 마이너스자 떼고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수도권 또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1, 지방은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06. 이게 매매고요. 전세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고 있는데 이제 회복 속도는 조금 더딘 양상, 기울기가 좀 완만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보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승 지역이 35개에서 35개 그대로고요. 하락 지역은 131개에서 125개고 보합은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회복세는 맞는데 조금씩 둔화는 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세는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그런데 회복되는 속도는 전주만 못하다. 네네. 자, 그런데 민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앞선 건 그 나라에서 내는 통계고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KB 부동산의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여전히 계속 하락하는 걸로 나오던데요? 예, KB는 하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5월 22일 지난주죠. 0.01% 하락을 했고요. 같은 날입니다. 5월 29일 기준으로는 0.03%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좀 비슷하게 추이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부동산원은 이제 상승 그래도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KB는 하락으로 나오고 있어서 도대체 뭐가 맞느냐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같은 부동산 시장을 두고 물론 그 표집을 하는 그러니까 전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다들 가지고 있는 그 샘플의 가격 변동을 보고 통계를 내거든요. 네. 이게 샘플이 KB가 좀 더 많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한데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게 맞는 건지 나라에서 통계내는 한국부동산원의 도대체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샘플은 뭔지 요거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게 인터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어떤 답변이 오는지 요거를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올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통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 관련해서도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요, 소장님. 네. 아니 거래가 안 돼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다는데 네. 아니 집주인들 중에는 동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네. 강남의 극소수 일부 지역은 요거 호가를 좀 올려야겠는데 몇 억씩 올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팔려요? 동네에서? 이게 결국 의사표시잖아요. 집주인들의 의사표시고 그 의사표시를 매수자들이 이제 받아들여서 합치가 되면 거래가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쉽게 거래가 되진 않겠죠.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저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요. 네.
당장 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고요. 뭐 팔아도 되고 뭐 내년에 팔아도 되고 그 가격에 팔릴 수 있으면 나는 파는 거고 안 팔리면 나는 그대로 갈래라고 한다면 일단 호가 올리고 등록되는데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 왜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나지 않았냐. 분위기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살짝씩 올릴 거고요. 매수자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 여전히 3.5% 굉장히 높고 대출금리 조금 내렸지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경기 불확실성에 전세 가격 봐. 전세 가격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너희들은 무슨 수로 집값이 어떻게 올라갈 거야 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고요. 그중에 좀 불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한 불안한 마음에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KB하고 부동산원 통계도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 좀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표본 자체도 좀 다르고요. KB가 표본이 더 많아요. 지역도 많고 표본이 2배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맞는데 저도 이제 주요 아파트 위주로만 보거든요. 네. 그러면 부동산원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주로 볼까 나홀로 아파트를 볼까 그러면 주요 아파트 위주로 보게 되고요.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 막 거래가 활성화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산다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 똘똘한 아파트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KB는 보다 넓게 모든 아파트를 통계를 잡다 보니까 우리 반평균을 보자면 많이 잡다 보니까 반평균이 80점 나오는 거고요.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하면 90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험 보고 나서 내 친구들은 성적 다 올랐는데 근데 친구가 3명밖에 없으면 3명 올랐으면 오른 거고 그렇죠. KB가 친구가 많으면은 네. 내 친구 중에는 성적 오른 애 하나도 없던데 그렇죠. 대부분 뭐 내 친구 한 100명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공부 못하는 친구가 더 많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배종병님 명백한 데드캣 바운스죠. 요거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뛰어오른다. 증시에서도 많이 쓰는 그 용어인데요. 네. 제가 실수요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 못 삽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아, 그 유명한 뉴스에 매일매일 등장하시는 그 셀럽 아닙니까? 네. 실수요자. 네, 대출 금리도 감당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시장이 정확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아는 부동산이 또 경제 기자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부동산에 전화를 좀 돌려봤더니 호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진짜 거래가 됩니까 했더니 빈집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학군지에도. 맞습니다. 빈집 많고요. 네. 뭐 그래도 쉽지 않은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또 올려달라는데 안 올려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호가는 올리긴 하는데 실제 거래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 보고 4억 올렸다고 해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준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로 많이 떨어졌느냐, 많이 다시 회복이 됐느냐, 요걸 볼 때 시장에 약간 리트머스 종이처럼 쓰는 단지가 하나 있어요. 네. 서울의 대단지입니다. 잠실에 있는 단지인데요. 요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을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 아파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강남 3구라고 하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있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초구, 강남구 우리 반으로 따지면 95점 이상 되는 친구들 걔들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낮지도 않고 강남 3구인데 송파구는 그래도 서울의 괜찮은 지역들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도 이제 엘스 같은 경우는 5,678세대. 표본이 많기 때문에 네. 거래량도 상당 부분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아파트를 저는 좀 바로 밑으로 보고 있는데요. 엘스 전용 59 한번 봤습니다. 25평 아파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021년 고점이 21억 9천만 원이었고요. 2022년 12월 분위기 가장 안 좋았을 때가 14억 9천만 원. 10층 이상 기준입니다. 14억 9천만 원 거래가 됐으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정도 하락을 했죠. 최근에 5월에 18억 7천만 원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한 절반 정도 따라왔죠. 물론 동이나 층에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32%다 28%다는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뚝 떨어졌다가 지금은 반 정도는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네. 전용 84도 그렇고 헬리오시티 봐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흐름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주요 아파트들은
떨어진 거의 절반 정도는 회복한 건 맞다. 우리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에 따라서 편차는 있기 때문에 외곽 지역들은 뭐 마이너스 40% 떨어진 아파트들은 마이너스 25% 정도로 회복을 했고요. 서초구 강남구는 하락폭 자체가 마이너스 15% 20%였기 때문에 최근에 마이너스 10% 수준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락폭 대비 한 절반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고점 대비하면 한 20% 정도 떨어져 있는 게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네요. 맞습니다. 전세 가격도 보니까 2020년 수준 정도로 하락해 있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지금 전세가 하락이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아요. 지금 원베일리 입주장 시작됐고요. 개포주공 1단지죠. 퍼스트의 아파트가 6,7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내년 초인가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힘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서울 수도권 전세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매수자들은 뭐 급하게 마음 먹을 그럼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대출금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기준금리가 3%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상금리 붙이면 대출 받으실 때 여전히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 은행 대출금리 하단이 3%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단이에요, 하지만 하단. 3.9999도 맞습니다. 하단이 지금 3%대잖아요. 3.9%대입니다. 하단이 그쵸. 3.9고요. 그 뉴스만 보고 또 기쁜 마음에 은행 가가지고 나 3.9%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못 받을 겁니다. 4%대 정도. 그렇죠. 아마 그 3.9999 그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완벽하고, 신용을 자랑하시는 쉽지 분이 않습니다. 쉽지 가능할 않고요. 테고. 뭐 대기업 다녀도 아마 4%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대는 어려울 것 같고 미리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미리 내려갈 걸 알고 은행에서 미리 떨어뜨렸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먼저 내렸는데 대출금리를 먼저 내렸는데 기준금리가 조만간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 거의 동결로 갈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예금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을 느끼는 은행들이 또 살짝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는 한 지금보다 대출금리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리가 더 안 올라간다 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 네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어제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부동산 뉴스 보면 중고가 아파트가 올해 많이 팔렸다. 네. 그래서 한 6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많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그 영향이 제일 큰 거겠죠? 특례보금자리 9억까지 대출이 되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똘똘한 아파트 중에서 아예 낮은 아파트 말고 똘똘한 아파트 중에서 사실 20억 이상 30억 되는 아파트들은 좀 부담스럽고요. 한 15억대에서 그 사이가 사실은 지금 가장 살만한 가격은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고 자금은 대출 좀 받아서 구매 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위주로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실수요자들 위주로. 네네. 우리 미분양 얘기가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미분양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은 지금 그 괜찮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요. 네. 살짝 줄긴 했어요. 1% 4월 통계 보면 1% 739호 줄어가지고요. 71,365호인데 가장 높았을 때 1월이 75,000호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늘지도 않고 빠르게 소진되지도 않는 약간 좀 딱 멈춰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도 개입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 이게 늘어나면 개입을 하는데 또 갑자기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미분양을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요. 네.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된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이나 투자 수요들이 막 주워 담는 줍줍을 하는데 지금 빠르게 줍줍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본다면 요 분위기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더 떨어지면 1월 정도 급매물이라면 사겠는데 지금 가격이라면 좀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분양이 수도권은 좀 늘고 지방은 감소했다. 오히려 수도권은 늘었습니다. 이게 수도권은 비싸서 그런가요?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요. 뭐 공급 물량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진은 되고 있지만 미분양 자체가 공급 물량도 많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건 분양 자체를 뒤로 미루는 데들이 미루는 많아서 단지들도 그렇죠. 많고요. 분위기도 좀 개선됐기 때문에 수도권의 또 역세권의 괜찮은 아파트들은 최근에 모니터링 해보니까 또 이게 계약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진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파르게 지금까지 미분양 남아있는 단지들은요. 사실은 좀 위치도 좀 떨어지고 좀 경쟁력이 약한 분들. 둔천주공이나 장위자에는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단지들은 빨리 소진이 됐고 안 괜찮은 단지들은 계속 누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둔촌주공은 보이는 손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방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미분양이 늘어날까 봐 아예 분양을 좀 뒤로 미뤄라 이렇게 지자체 단위에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분양 통계가 많이 안 늘어나는 게 다행이기는 한데 네. 입사를 해야 사표를 내죠. 결혼해야 이혼을 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지원을 해야 탈락을 하죠. 뭐 향후가 조금 약간 걱정될 수는 있어요. 지금 인허가 물량이나 네. 착공 분양 물량을 보면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미분양이나 거래량을 보면 뭐 이 정도 수준이지만 인허가는 5년 후 물량이고요. 착공이나 분양 물량은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20에서 50% 정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5년 후에 가격도 좀 조정이 되고 금리도 좀 내려가고 여러 가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공급 지금 줄어든 물량들이 입주 물량 감소로 연결이 되면서 다시 또 상승을 또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 있다가 네.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조급할 게 없는데 맞습니다. 하반기 이후 내년 요럴 때는 상황을 좀 그 면밀하게 기회 포착을 하셔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